네, 이재명 정부 시대의 2차 전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 아마 책임을 져주실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신정부 들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주가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뭐 한 방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한 방에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정부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예. 뭐 우리 대부분의 어떤 분위기는 사실 뭐 한국 2차 전지 망한 거 아니냐. 네. 요즘도 계속해서 뭐 중국산에 밀려서 예. 점유율을 갖다 계속 잃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의외로 그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전반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어요. 예. 특히 제가 제일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 네. 배터리는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수사적이고 간단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어제 제가 그 공중파 뉴스를 보는데 거기서도 그냥 그 배터리가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산한테 밀리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의 쓰임새가 전기차 정도에만 쓰이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물리적에 의한 로봇 등에 반드시 옵티머스 로봇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UAM이라나 UAM, EVTOL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도심 항공 교통 수장이라든지 수직 이착륙기 같은 데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선박 및 잠상 등등 이게 사실은 미래 산업에 어떻게 보면 필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한 16%씩 성장해서 2034년이 되면은 948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배터리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그 전기차 수요 둔화라든지 아니면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산업 전반이 어떻게 보게 되면 위기를 맞고 있다. 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 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다가 일단 표명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서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3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AI 쪽으로 또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또 배터리 이런 쪽으로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는 걸 갖다가 이미 꿰뚫고 계신 거고요. 제가 매일 강조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를 갖다가 들 수가 있겠죠. 결국은 저가 배터리 공세에 맞서려면 기술 초격차가 필요한 거고요.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전고체 배터리 정도인데 차세대 배터리죠.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식 전극 공정에 대한 어떤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얘기한 LMR 그 중국의 LF 배터리 갖다 대체할 수 있는 28년부터 나오는 LMR 배터리도 될 수가 있겠죠. 망간 소재가 망간 리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개발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제가 꾸준하게 강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업계가 요구하는 직접 환급제. 그러니까 뭐 법인세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세액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투자라든지 R&D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그걸 갖다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처럼 미국 IRA처럼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어떤 페이백 확대 같은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 이렇게 어떤 배터리 특화단지라든지 벨트를 갖다가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핵심을 꿰뚫었다는 건 뭐냐면 특화단지에 걸맞는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프라라고 그러면 전력, 용수 여기에서만 끝이면 안 되죠. 인력, 공급망 이런 소재에 대한 어떤 공급망 같은 전략 인프라를 모두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삼각 벨트를 갖다가 일단
조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다가 밝혔습니다. 네. 예, 예. 앞서 저희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내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적 의지는 내비쳤거든요.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갖다가 건설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기에 이제 가장 필수적인 게 결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그걸 갖다 보급함으로 해서 분산형 전력망을 갖다가 구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2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갖다가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2038년까지 총 23기가와트의 ESS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네. 근데 이제 23기가와트 중에서 그 양수 발전소라든지 뭐 기타 ESS는 별로 안 되는 거고요. 배터리 기반의 ESS가 한 20기가와트 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BESS. 예, 그 보통 BES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0조 원 규모예요. 네. 엄청난 큰 시장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배터리 ESS, 그러니까 예. 배터리 분야에 새로 열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다 열린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이 부분을 갖다 차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할 때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들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맞아요. 전기버스 예, 대부분 예. 전부 다 중국산이죠. 예. 이제 와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게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 지금 ESS, BESS 40조 원도 그런 어떤 행태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갖다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점이 지금도 가장 높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저 낙찰가, 그러니까 최저가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한 거에 배점을 많이 주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가 글쎄요 중국산 LF 배터리 물론 ESS에는 LF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길 수가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 자칫 지금 국내에 40조 원이 전부 다 중국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대책은 마련을 갖다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뭐 국내 생산에 대해서 배점을 어느 정도 주고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뭐 국산 부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배점을 이렇게 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만으로도 굉장히 부족하다. 사실 중국에 우리나라 배터리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어떻게 됐든지 우리나라 배터리 어떤 업체들이 지금 한국 ESS 시장을 갖다가 거의 다 장악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정밀하게 좀 만들어야 될 거다. 예. 그래서 뭐 재활용 측면에서 가점을 높게 준다거나 에너지 밀도에 제한을 두는 방식. 이제 전기버스에서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ESS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텐데 국내에서도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배터리 에너지 저장체 BESS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렴한 LFP 배터리 기반으로 한 중국산이 들어와 버리면 뭐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신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에너지 정책을 뭐 화끈하게 밀어준다면 네네네.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 우리 산업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보호하고 좀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중국과의 어떤 무역 마찰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사실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 보통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 동원을 해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가령 뭐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전부 다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뭐 관세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용 후 배터리 전략 산업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도적인 기반이 우선적으로 뭐 돼야지 이런 부분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배터리 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용 후 배터리는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어떤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걸 갖다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고요. 또 수요도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성장의 제약을 걷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과 제도를 갖다 정비를 해서
사실은 뭐 재제조라든지 재사용, 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 관리 시스템까지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우선 구매를 갖다 지원을 하고 보급 사업도 병행해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규모까지도 키우겠다. 이런 의지를 갖다가 일단 밝혔습니다. 예,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로 만들겠다라는 건 실제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뭐 그랬으면은 뭐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는 환호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유럽 시장이 올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은 그게 마냥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유럽 시장이 거의 뭐 YOY로 매달 한 30%씩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외 지적이 돼 있었거든요. 사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한 164만 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전기차가 14만 6천 대인가요? 그러니까 전체의 8.9%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마저도 사실은 점점 줄고 있어요. 22년보다 23년이 줄었고 23년보다 24년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록 비중으로 보면은 뭐 22년 9.7%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8.9%까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를 갖다가 사실은 뭐 보조금 축소도 있고 충전 인프라 부족 등도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유로 이제 들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전기차에 대한 그 과도한 우려들, 가령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작년이라든지 뭐 이 정도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부각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를 갖다가 사는데 어떤 어려움을 줬었고, 사실 국내에서 이제 그 중저가, 쓸만한 중저가의 그 전기차들이 그 보급이 안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작년 중반부터 이제 서서히 보급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다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차 캐즘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탈탄소 전환을 갖다가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뭐 이게 진짜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조금 확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책적 의지, 그다음에 홍보 이런 것들이 전기차가 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유리한가라는 걸 이런 걸 갖다가 공공 측면에서 공공 사이드에서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대통령이 그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만으로 해도 사실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라든지 2차 전지 업체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오시면 개인적으로는 여쭤봐야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네. 사실 K 배터리 산업에 좀 찬물을 끼얹을 만한 그런 매도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네. 골드만삭스에서 LNF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네. 리포트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의견이세요? 아, 이게 참 묘한 시점에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요. 예. 어떻게 보기에는 한국 시장의 대세 상승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마당인데 네네. 이럴 때 이런 리포트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사실 뭐 사골국물 우려먹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얘기들. 가령 유럽에서 그 중국산 LFP 시장이 중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다음에 북미에서는 보조금 축소 때문에 그 뭐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 또 하나는 LNF가 발행한 CB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그냥 사채로 남다. 이제 풋옵션을 보통 행사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재무적 부담이 많아졌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매도하고 중립도 사실은 매도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렘, 포스코피처, LNF인데 이게 좀 묘해요. 이렇게 매도하고 중립 그 의견을 낸 것들은 골드만삭스가 공매도를 친 종목들입니다, 지금. 아, 이게 묘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아, 공매도 칠만 했으니까 쳤고 그래서 공매도 리포트를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의 초입에 있고 2차 전지는 뭐 바닥권에 거의 다 닿았다는 얘기들이 많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는데 이쪽에서 수요가 몰려가지고 갑자기 확 오르면은 자신들이 큰 손실을 볼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매도 친 거 아니냐는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매수 리포트 낸 거, 매수 추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LG화학, 삼성, SDI는 자신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과연 있느냐,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어떤 매도 리포트를 썼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매도 리포트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급락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에 아무리 그 신뢰받는 어떤 투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리포트를 읽어볼 때는 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공매도 1,000원 나가면 매도 리포트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게 뭐 국내라고 외일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매도 리포트에 어떤 새로운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 리포트를 갖다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 다 알려진 내용들을 갖다가 과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매도 리포트를 내는 게 과연 합당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합당하지 않고 의심이 들 만한 요소가 참으로 많고 매도 리포트 주요 의견들 저희 이미 윤서정 평론가님께서 매번 언급해 주시는 건데 그 콘텐츠를 좀 봤다면 머뭇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K배터리 위기에서 기회로 살려내는 정책. 현재 이 정부에서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투자자들의 그 민심과 좀 어우러진다면 K배터리 반등에 또 묘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